자, 또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아직 안 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야, 니네는 진짜로 재수 못하는 거 알지? 재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들어봐. 무슨 말이냐면 외고에서 수시간수 많이 하잖아. 근데 내년에 수시간수 완전 차단인 거 알아? 어? 완전 차단돼. 국영수로 하면 안 돼요? 어? 국영수로 최저 맞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론이 난 게 중앙대 라인성까지 이렇게 결론이 났어. 무슨 결론이냐면 5등급제랑 9등급제를 서로 상호 비교가 안 되니까 재학생들만 일단 수시에서 뽑는 결국 전형을 무조건 만들어낸다. 왜 재학생이 아니고 졸업생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어제 엊그저께 근데 문제가 있어. 아니야. 근데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나도 니네는 이게 안 좋지만 지금 2학년 애들, 선생님 2학년들도 가르치는데 2학년 애들은 뭐가 안 좋지냐면 걔는 대가리 깨지지. 왜 대가리 깨지냐면 3학년 2학기 내신이 들어가. 수시에. 어쩌라고. 근데 3학년 일단 2학기 내 수시가 들어가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때도 재수생이 없잖아. 재수생 맞아. 맞아. 좋은 점과 나쁜 점은 걔네 둘 다 가지고 있어. 뭐냐면 아니 나쁜 점이 저희 나쁜 점밖에 점밖에 없는데. 아 이거 보상해줘. 최근 아니 5년 찡찡대지 동안 마 공부. 니네 아래 학년이 인원이 제일 작은 거 알아? 그건 잘. 야 우리 니네 아래 학년이 바로 2학년 애들이 최근 5년에서 한 7년 동안 제일 인원이 조금이야. 그럼 재수생 10만 명 끼고 싶어. 근데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근데 봐봐. 선생님이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원이 제일 작은데 재수생이 못 들어오는 거야. 딱이네. 아니 걔네는 멸종한 거. 그러니까 인원이 제일 조금인데 재수생이 없어. 그리고 내신도 못 들어와. 내신도 우리는 재수생이 재수생이래요. 그럼 얘네는 자기네끼리만 경쟁하는 거야. 아니 거기서 탑 먹으면 되겠네. 우리 재수 끼고 탑 먹어야 아니 돼. 그러면 모의고사내 수능도. 그러니까 아 쌤쌤이네. 뭐야? 자, 지금 또 한번 해보자.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거 아예 괜찮은 거. 했으면 내가 교육받는다. 그러니까 11모네 고3 11모네. 그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아까 뭐 한다고 했지? 자, 이벤트 한다고 했어. 기말 이벤트. 자기가 생각할 때 수특에서 5문제 나올 만한 거 5문제 골라서 언제까지? 직보다. 직보 전까지 선생님 카톡에 올려놓으시면 그걸로 가장 많이 맞춘 애 추첨해서 문상을 쏴줄 거예요. 온라인으로. 알겠으니까지? 얼마예요? 5만 원부터 시작하자. 이야. 이야. 잠깐 5만 원부터 시작이면 하나 맞추면 5만 원이야. 아니 5만 원부터 시작하면 50만 원.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랬으니까 내가 원래는 니네한테 직분 때 그냥 커피 쿠폰을 쌀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진행 한번 해보자. 알겠으니까지 잘 맞춰 그 대신에. 알았어? 네, 제일 많이 맞춘 사람 네. 거예요. 5만 원 주고 아 똑같이요? 나올 것 같은 거. 자, 시작 한번 해보자. 개씨. 개수대로야. 좋다. 자, 봅시다. 누가 맞추나 보자. 자, 봅시다. 내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가자. 18강에 몇 번이냐면 우리 몇 번이 18강 지금 한 게? 몇 번 하나 적어지? 포컬 포인트니? 아닌데? 보면 포컬 포인트 맞니? 이건 좋다 이거. 포컬 포인트 이거. 자, 포컬 포인트 맞지? 자, 포컬 포인트 맞네. 오케이. 뭐라고? 토끼가 없어? 토끼가 없니 진짜? 거기 토끼 안 나왔니? 19강 게이트. 19강 게이트 토끼가 안 맞아? 토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9강 게이트에 토끼가 없어? 토끼가 원래 말해. 사람이 많아. 야, 토끼가 어떻게 말해 그럼 여기서 여보게 역사인데. 여태까지 자, 빨리 하자 빨리. 자, 그냥 가보자. 야, 근데 이거 이 토끼들만 잘 이해해도 나쁘지 않아. 제발 잘 이해해라. 내용 다 파고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자. 자, 초점에 또 소재 한번 해보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포컬 포인트가 초점이라는 뜻이거든. 초점의 정의와 효과에 관련된 소재
초점의 정의와 효과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초점의 정의와 효과인데 얘는 뭘 만들어내냐면 예측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뭐를 만들어내냐면 다중균형 상태를 형성한다. 다중균형 상태 형성. 요 말이 좀 어렵지만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는 이해를 해야 돼. 이 내용 뭐냐면 초점의 정의와 효과야.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건 지문에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 예측이 왜 불가능한 다중균형 상태가 형성이 되는지 얘가 왜 그걸 만들어내는지를 밑에 지문으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이 소재는 포컬 포인트의 정의와 효과인데 그 효과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낸다야. 알겠어? 요거는 지문에서 어디 부분인지 찾아내야 돼. 알았어? 자, 그럼 갑니다.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가보자. 자, focal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little thing that make a big difference래. 작은 것들이래. 뭘 만들어내는 작은 것들이냐면 커다란 걸 만들어내는 작은 것들이 바로 초점이래. 됐어? 여기까지? 초점이 작게 시작해서 큰 걸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치? 정리해보자. The difference between reaching one equilibrium and reaching another이래. 그러면 차이래. 뭐와 뭐의 사이의 차이냐면 하나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에 도달하는 것 간의 차이를 만드는 작은 거래. 개념 이해했어? 다시 한번. 하나의 균형에 도달하는 것과 또 다른 균형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낸 작은 것이래. 된 얘기까지? 자, 내용이 이해가는 조금만 더 볼 거야. 자, 봅시다. 만일 자, 로컬 사커 팀, 지역의 축구팀이 연습하러 온대. 어디에? 놀이터 근처에, 공원 근처, 공원에 있는 놀이터 근처에 매 토요일 아침에 또는 그러면 stay at home parents라는 표현이니까 전업주부네. 전업의 부모들의 그룹이 regular trip이야. 정기적인 여정을 3시에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데 언제? Wednesday afternoon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They can create focal point around which other coordinate야. 그것을 만들어낸데 초점을 만들어낸데 이거 around which 조심해. 전치사표시 관계대명사야. around 여기 붙일 수 있어. around 여기다 붙일 수 있다라고. 자, 다른 사람들이 조정하는 뭐를 만들어낸다? 초점을 만들어낸다야. 선생님 이해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시작은 결국에는 누가 시작했냐면 지역의 축구팀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거기 와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들아, 초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여기서 시작되지, 빛의 초점이. 근데 초점은 쭉 멀어질수록 뭐가 들어져? 커지지 이렇게. 맞아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확장이 되지 이렇게.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자, 이 초점의 시작이 저기서는 뭐라고? 축구팀이 언제 했다라고? 수요일 아침에, 아침이냐? 토요일 아침이냐? 토요일 아침에 축구팀이 연습하러 오게. 여기 시작이야. 근데 뭘 만들어내?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초점이라는 개념이. 좀만 더 할게. 자, with the team at practice. 그 팀이 연습하면서 공원은 안전해진다. 누구로부터? 강구로부터. There will be something to look. 볼 게 몇 개 있다. 그래서 가족들은 뭐냐면 공원을 사용하러 오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까지 갑자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Other families will come because the first family will be there. 다른 가족들은 올 거래. 첫 번째 가족이 거기 있을 거니까. After the soccer season is over. 축구 시즌이 끝나면 그 팀은 더 이상 뭐냐면 연습을 안 한대. 자, 토요일 아침에 여전히 생기발랄하되 어디에서? 놀이터에서. 단순히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게? 자, A lively park playground can be created by soccer practice that does not even take place any longer. That is indication of how. 자, whimsically 뭐냐? 자, 뭐냐면 예측 불가능하게. 그치? Unpredictable this multiple equilibria can be. 어떻게? 자, 다중균형이 얼마나 종잡을 수 없이 예측 불가능한 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래.
되니? 자, 여기서 마무리 하나 더 하자. 이제 5번 문장을 선생님 한 번 더 잡아볼게. 자, 봅시다. 우리 여기 봐봐. 초점에 누가 시작했냐면 축구팀이 시작을 했어. 맞아, 아니야? 근데 얘가 시작을 했지만 얘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뭐가 일어날지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개의 균형 상태가 형성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얘가 시작을 했지만 얘가 이걸 만든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가 없다고 해도 다른 것들이 균형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갑니다. 마무리 6번. Yet while the outcome is whimsical, 뭐냐면 종잡을 수 없을지라도 그 원인은 합리적이다. 됐어, 여기까지? 원인이 바로 뭐다? 초점이란 얘기야. 초점은 합리적이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밑에 7번 문장은 그거에 대한 요약문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정리 한번 해봅시다. 몇 번이냐면, 자, 우리가 몇 번이냐면 6번 문장으로 별표하셔놓고 만약에 만들어낸다라면 이거는 빈칸 추론 나쁘지 않다야. 빈칸 추론 문제로 잡아주면 나쁘지 않답니다. 됐어요? 되니? 그 다음에 이건 전체 내용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자. 주제, 제목, 문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주제 제목이나 빈칸 6번 문제로 만들어내도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읽어봅시다. 자, 18강입니다. 자, 18강 또 한번 가봅시다. 18강의 몇 번이야? 자, 뒤에 보면 4번 문제를 살펴보자. 자, 18강의 4번을 봅시다. 자, 18강의 4번은 자, 요거는 별표 치고 갑시다. 18번의 4번 문제, 18강의 4번 문제 별표 칩시다. 자, 일단은 보자. 자, 소재는 뭐냐면 영화적 대조라고 적어. 영화적 대조. 그러면 영화를 사용해서 어떤 걸 대조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적 대조 대신 영화적 대조는 뭘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현대적 관점의 투영화야. 현대적 관점을 어떻게 투영한다. 이렇게 진행시켜보자. 영화의 대조는 현대적 관점을 투영시킨다라는 개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아니 현대적 관점의 투영화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현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라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알아서? 자, 가봅시다. 자, 4번 문제요. 자, 봅시다. 문화적 규범인 현재는 과거를 담았거나 현대적 관점을 투영한 영화적 대조를 통해 역설적으로 가시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나간 영화를 보아. 이미 지나간 문화적 영화를 본다라고. 그 중에서 그 영화의 배경을 보면서 지나간 과거에다 뭐를 투영을 시킨다? 현재를 투영을 시킨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현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갑니다. 자, 1번 문장을 가봅시다. As the set of cultural nomen category taken for granted at any particular time. 그러면 문화적 규범이나 범주의 집합으로서 특정한 시간에 당연시 여겨지는 문화적 규범이나 범주의 집합으로서 현재는 보통 다소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해되니 여기까지? 얘들아, 우리는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야. 얘들아, 물고기가 물을 못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항상 우리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안에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가시성을 못 느낀다야. 하지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물의 소중함을 알듯이 니네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투영이 된다라면 현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이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It is the unthought background of their thought and action like water to a fish야. 그럼 물고기의 물과 같이, 그치? 그것은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치?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치? 자, 배경이다. 행동이나 그들의 생각에 물고기에서 물과 같이 아니면 비둘기한테 공기와 같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아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자.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왜냐면 우리가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현실에 벗어난다라면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영화의 대조, 예전의 영화를 보면 과거의 배경의 예전의 영화를 보면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해된 얘기까지 조금만 더 갈게. 3번 in films 영화에서 this background 이 배경은 때때로 된다. 어떻게 되냐? visible 보이게 된다. 뭐로서 지나간 현재로서. 아니 in a film에 that is not just historically but cultural data야. 뭐냐면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여기까지 됐지? 자 조금만 더 갈게. In the culturally dated film이래. 문화적으로 시대가 지난 영화에서 attitude and ways of behaving 행동의 태도들이나 방식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던 그리고 자 포인트가 기이하고 이상하고 옳지 않고 문제점으로 보이는 지금 보이는 이러한 태도나 행동의 방식은 당연시 여겨진다. 영화의 특성한 등 주인공들에게는 그리고 의구심이 없어지고 even happily endorse야 받아들여지게 된다. 행복하게 그 영화 서사에서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마무리. The present also visible in contemporary historical drama that read the past in terms of the present이야. 뭐냐? 현재는 또한 가시화된다. 시각적이 된다. 동시대 역사적인 드라마에 과거를 읽는 거야. 뭐라는 점에서 현재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으로 불러오면서 현대적인 태도를 과거 그들이 묘사하는 과거에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6번 문장만 마무리할 거야. 이것은 어떤 거냐면 됐지? 한층 더 분명해지는 거래. Dated historical film이니까 뭐냐? 시대가 지나간 역사적 영화에서 한층 분명해지는 건 어떤 거래? 과거를 읽고 그들의 현재의 관점에서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자 그게 시대착오적인 것은 그들 스스로 반영한데 지나간 현재를 반영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오지? 자 내가 이 지문은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 별표를 치라고 그랬어. 별표를 쳐. 됐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자 먼저 나올 수 있는 건 1번 문장이야. 1번 문장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빈칸 추론 문제라고 정리하면 되니까 1번 문장에다가 빈칸 추론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디냐면 두 갈씩 지문으로 맨 앞부분에 빈칸 나올 수 있는 문제 괜찮을 것 같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선생님 볼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어휘추론 정리해보자. 어휘추론 어휘가 까다로운 어휘가 좀 많아요. 그래서 4번 지문은 어휘추론 문제 표시합시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자 19강이에요. 19강의 작년 수능 문제인데 요거 복식사 문제인데 요것도 조금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 여기 별점 치진 않을 거야. 19강에 자 이거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 자 확인 한번 해보자. 얘는 한 지문 두 문장 정도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지문이야. 알겠어요? 자 소지부터 정리하자.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볼게. 시각 자료 이 시각 자료는 뭐를 하는 역할을 하냐면 복식사의 공백 메우기야. 자 시각 자료는 복식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준다. 그럼 복식사란 뭐냐면 의복의 역사야.
여기까지 됐지? 의복의 역사라고. 자, 복식사는 뭐라고? 의복의 역사예요. 의복의 역사의 공백을 메워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토끼가 없지만 그림에서 그랬잖아. 옷은 남아있지가 않아. 다 사가버리잖아. 맞아 아니야? 그런 거. 또는 뭐냐면 자, 조각이 옷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를 사용해서 시각자료를 사용해서 그 남아있지 않은 공백을 메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지? 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거 10번까지 다 끝내야 돼. 자, 한번 가봅시다. 필요한 자리만 쭉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 There is an obvious problem.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의복의 역사 모든 그것의 전시에 즉 although textiles survive from early period and cultures of recorded history, actual garment do not provide. 여기네. 여기부터 시작해보면 실제적인 의복은 제공하지 못한다. uninterpreted flow란 거니까 방해받지 않는 흐름을 뭐의 증거의 흐름을 같은 긴 시간의 기간 동안 왜냐면 옷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옷이 살아남지가 않은 거야.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옷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복식사의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의복의 그치? 존재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하나 적어. 의복의 존재가 없어져. 알겠어? 여기까지? 의복의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의복의 잔존 가치가 실제가 존재하지 않아 버려. 알았어? 조금 더 볼게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to give the style of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prints, drawing and sculpture. 여기까지야. 자 주기 위해요. 뭘 주기냐면 자 연구에게 드레스 연구니까 의복의 연구에게 동등한 중요성을 주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 더 뭐와 같은 분야냐면 요런 거야. 건축, 그림, 인쇄, 그림, 조각과 같은 데다 똑같은 중요성을 자 의복의 연구에 주기 위하여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불가피하되 뭐가 불가피하냐면 이런 다른 분야들이 제공하는데 자 많은 출처를 매터리얼을 제공하는 게 불가피하다야. 여기가 대체 자 뒤에 갑시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The history of surviving dress really only started in the 17th century야. 자 남아있는 의복의 생존한 의복의 역사는 실제로 단지 시작한다 17세기에 그 전거는 없어. 되니 존재가 없어요. And like more artifact described as fine decorative art야. 뭐냐? 자 fine 아주 섬세하고 장식적인 미술로서의 설명되는 자 뭐와 마찬가지 인공물과 마찬가지로 is a highly visual subject. 그것은 매우 시각적인 어떤 주제래요. 되니? However, unlike most of category of collection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야. 뭐와는 다르게 범주, 대부분의 범주 뭐냐? 수집 및 연구의 대부분의 범주와는 다르게 이러한 분야를 구성하는 그것은 유동적이다 뭐라기보다는 점적이다 보다는 이것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걸 조금 찾아봐야지 어디냐면 자, 요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하자. 이게 바로 의복이야. 드레스 연구야. 다시 한번 복식사야. 자, 의복을 연구하는 복식사는 rather than 뭐라고 static이니까 정적인 것보다 뭐다? 유동적이다. 왜 그러냐면 옷을 사람이 입고 있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주름을 다 확인해 봐야 되고 옷의 형태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그림처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런 의미야. 그래서 두 번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의복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뭘 적으면 돼? 이거는 유동성이야. 유동성이야. 복식사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입어봐야 되거든. 이해됐니? 여기까지? 괜히 사람들이 입는 모습을 봐야 돼. Garment should be seen in movements on human body.
인간의 신체의 움직임이 보여져야만 한다. Not posing on the display figure야. 뭐냐? 전시용 동상 위에 고정된 게 아니라 인간이 꼭 입어봐야 된대. 그래서 움직임을 봐야 돼.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 when curating collection of costume이야. 이것은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전시 기획하는 거. 자, 의복의 수집품을 전시 기획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냐면 왜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 physically intellectually lifeless야. 몇몇의 현대 작가들은 뭐냐면 의상 수집품을 신체적이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래. 알겠어? 여기까지? 뒤에 넘어갑시다. 이제 마무리. 7번 뒷페이지 넘어가. 뒷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마무리에 관련된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 의복의 복식사의 문제점이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뭐가 해결해 줬냐면 뭐가 여기 있네. 시각 자료가 이 1번과 2번을 해결해 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됐니? 자, 갑니다. Fortunately, in the period of after 1660, 1660년 후의 기간에 when more item of the dress surviv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se subject야. 그럼 정리해보자. 좀 더 많은 아이템의 의복의 아이템이 생존했대. 뭘 생존했냐면 우리의 이해를 역사의 이해, 그 주제에 대한 우리의 그 역사의 이해를 충분히 어떻게 풍부하게 이해시키는데 생존해서 there are also many painted, printed, photographed, and filmed sources of evidence of people in clothing caught in movement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한 많은 그려진 인쇄된 사진이 찍혀진 영화화된 증거의 출처들이 있대. 사람들의 옷에 대한 사람들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옷을 입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각 자료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 복식사를 공부할 때 존재가 없고 유동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가 해결해 주냐면 시각 자료가 해결해 줬다야. 알았어요? 마무리 갈게. Open a variety of different type of illustrative example will provide evidence about how a garment was run with the period in which it was made. 별점 없어 보이고 마무리 한번 하고 9번 문제 끝내버리고요. 9번 문장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9번 문장을 살펴보면 Withou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 from drawing and to sculpture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니까 정보가 없다면 포함된 과거분사에 뭐가 포함된 정보가 없냐면 예술 안에서 모든 그것의 형태에서 뭐로부터 그림으로부터 어디까지 조각까지 아니 그게 없다면 그럼 얘가 시각 자료가 없다면이라는 뜻이야. It is likely that display of historic dress 뭐냐 뭐 할 것 같냐면 가져진조 보니까 의복 역사의 전시는 without cold야 아주 어색하게 모방일 것 같대. 의도를 모방하는 거야. 그들의 원래 원작자나 소유주의 뭐냐 그냥 의도만 모방할 것 같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결국에 뭐란 얘기야? 여기 있는 거 있지? without부터 어디까지 얘가 있어서 제대로 된 의복사, 복식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이 지문 있지? 이 지문은 진행 한번 해보자. 뭐라고 정리하냐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6번 문장 뭐라고 정리하면 문장 삽입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6번 문장에 문장 삽입 하나 적어놔. 6번 문장에 문장 삽입 하나 적어놓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얘는 이렇게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보자. 어법 추론 한번 살펴보자. 왜냐면 빈칸 나올 자리는 없어 보이거든. 어법 추론이랑 문장 삽입, 6번의 문장 삽입, 전체 내용에서 어법은 조금 체크 한번 해봐. 알겠어요? 어법 문제가 조금 보이니까 그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자. 여기가 되지? 자.
19강에는 게이트웨이보다 내가 판단하건데 내가 읽어보기에는 7, 8번 좋아. 7, 8번 별표 하나 쳐보자. 자, 선생님이 읽어본 거로는 아예 자 19강에서는 게이트웨이보다 이 문제가 훨씬 낫더라고. 됐어요? 내용 좀 이해해야 되는 대신에. 일단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소재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정리해보자. 국제 분쟁에서 국제 분쟁이야. 자, 국제 분쟁에 관한 자, 두 가지 인식이라고 돼. 국제 분쟁에 관한 두 가지 인식. 1번 억제라고 정리하고 억제 견해라고 적어. 이게 1번이 하나 나왔고 2번 억제 견해 말고 자 갈등 나선 견해. 이 두 가지 나와 지문에. 억제 견해가 존재하고 갈등 나선 견해라는 견해가 존재를 합니다. 됐어 여기까지? 하지만 이 두 가지 인식은 뭐 해야 돼? 상호 보완해야 돼. 이런 내용이야. 알겠어요? 자, 진행합시다. 이거 마무리해볼게. 7번, 8번 별표 칩시다. 자, 쭉 한번 가볼게. 국가 지도자들은 국제 갈등 시 동그라미 쳐. 억지 견해. 그치? 억지 견해. 그치? 그 다음에 갈등 나선 견해라는 단순화된 인지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자. 이들의 유효성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거 억지라고 하는 거죠. 억지 견해와 그 다음에 갈등 나선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항상 한쪽으로 뭐냐면 절대적이지는 않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뒤에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왜냐면 어떨 때는 억지 견해가 안 통하고 어떨 때는 이게 안 통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 이해 잘해야 돼. 그 자리에서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보이긴 보인다. 자, 조금만 더 보자. Political Psychologist 필립 테틀럭이라는 사람은 자, examined야 조사했다 연설을 정치 결정자가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뭐와 관련된 국제적인 갈등이 만들어진 그는 주목했다. In making important decision 중요한 결정을 만들 때 국가 지도자들은 얘들아 fall back on 동그라미 쳐. fall back on은 뭐다? 의존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의존한데 지나치게 단순화된 세상의 이미지를 의존한데 문제 없지? 계속 갑니다. 자, during Cold War에 냉전에 냉전 시대 동안에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그러면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동안에 예를 들어 두 개의 매우 단순한 이미지 갈등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대.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올 거야. 냉전 시대에 one of these 이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deterrence view래. 억지 견해래. 그게 바로 뭐냐면 that any sign of weakness would be taken advantage of by the opponent야. 무슨 말이냐면 약점의 어떤 한 신호가 보이면 되니 상대방이 그걸 이용을 할 거래.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럼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어떻게든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게 바로 억지 견해야. 그리고 then leader need to show their willingness to use military force야. 자 뭐냐면 이용당할 것이고 지도자는 뭐 해야 되냐면 기꺼이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되니 내가 약점을 보이게 되면 상대방이 이용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무조건 뭐 한다? 나의 군사력을 사용할 걸 보여준다는 얘기야. 싸우겠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가자. From a different deterrence perspective래. 자, 억지 관점으로 보면 some demonstration 어떤 보여주는 거래? 공격성을 보여주는 것은 종종 필요하대. 예방 조치로서 to stop the other side 다른 편이 뭐하게끔 공격하는 거 한 사람의 그룹을 뭐라 자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내가 니네랑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됐지? 예방 조치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만 체크. stop 동그라미 치고 from 동그라미 치고 ing 동그라미 쳐.
뭐뭐하지 못하게 막다, keep from ing, stop from ing, prevent from ing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자리야. 됐니? 자, 어디 자리라고 했지? 아까 요거 어디를 정리할 거냐면 우리 여기다 stop from ing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자.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people who hold difference view래. 그러면 억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용될 거라는 억지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덜 지지할 것 같아. nuclear disarmament. disarmament라는 표현은 군비 군축이야. 그 핵무기를 좀 줄이는 것을 뭐한대? 자,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네들 무기가 많아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뒤로 갑니다. 7번 문장입니다. 자, the other prominent view래. 또 다른 주요 관점은 conflict power view래. 갈등 나선 관점인데 7번 문장 잘 이해해야 돼. 두 가지 관점이야. 두 번째 관점이야. 추정했던 거야. 모든 국제적인 위협의 고조는 이끈다. the opponent feel. 상대방이 위협받는다. 좀 더 위협받는다라고 느낀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평화로운 의도를 뭐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자신의 방어적인 대체 방어적 적대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보여야 돼? 평화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싸움을 자극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이제 마무리 갈게. 8번 문장이 뭐라고 적냐면 주제문이라고 적고 타이틀락은 주목했대요. Each of these cognitive frame래. 그럼 이러한 각각의 인지적인 틀은 이러한 각각의 인지적인 틀 두 개는 바로 뭐다? 억지 견해와 자 됐지? 그 다음 뭐 하나야? 갈등 나선 견해 둘 다는 자 was correct in some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는 올바르대. 근데 다른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 알겠어 여기까지? 그럼 결국에 뭐란 얘기야? 얘네가 전부 다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9번 문장, 10번 문장 옆에다 적어. 뭐라고 적냐면 9번 문장, 10번 문장이 예시야. 뭐에 대한 예시냐면 딱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예시가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상황마다 들어맞지 않는다야. 됐지? 상황마다 다르다야. 그럼 9번 문장을 가보자. Against an opponent such as Hitler. 히틀러와 같은 상대에 대항하기 위해 대항하는데 deterrence view 뭐냐? 억지 관점이 좀 더 효과적이다. 우호 상태를 이어지는 관점 그게 바로 갈등 나선 형태야. 그래서 갈등 나선 개념보다는 어디가 확실하냐면 억지 정책이 확실하다야. 이런 얘기까지 왜냐하면 히틀러는 약점을 보면 공격을 할 거니까. 맞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반면에 국제적인 정치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미국의 이라크의 침공,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to 대체 자, centerpiece of the war on terror에 자, 2001년 9월 11일 그러면 9.11 테러 전쟁의 핵심이 되었던 이 이라크 전쟁의 이라크의 침공은 자 seems to have spurred야 동그라미 쳐야 돼 to have spurred 동그라미 치고 요 자리 완료 부정사 조심하자. 요 자리 완료 부정사 이거 무조건 완료 부정사라고 정리하고 시제를 주의하라고 꼭 적어놓읍시다. 자 시제 주의해. 대체 자 뭐처럼 보이냐면 알카에다의 멤버십의 증가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보인대. 얘들아 10번 문장을 잘못해. 10번 문장이 무슨 의미냐면 괜히 억지 정책을 썼더니 역효과가 난 거야. 맞아 아니야? 억지 정책을 썼더니 무슨 역효과가 났냐면 자 알카에다라는 세력이 더 많이 모이게 돼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되냐 안 되냐? 우리가 원래 9.11 테러를 자 배후 조종했던 애들이 알카에다라고 생각해서 이라크를 때렸어.
근데 에라크를 때리면 애들이 다 조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역효과가 뭐가 나버려? 지네들끼리 더 모이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뭐가 실패한 거야? 1번에 실패된 내용이 10번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갑자기 왜 10번 알카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라크 침공이 왜 나왔냐면 1번 억지 정책, 억지 견해가 실패한 문장이 2번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9번 문장은 억지 정책이 좀 더 효과가 있을 내용이 9번 문장이고 이해됐어? 안 됐어? 마무리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끝났냐면 유형편은 다 끝났다. 됐어? 유형편은 다 끝났어. 7번만 하고 쉴 거야. 됐어? 자, 7번 문장만, 7번 질문만 하고 쉬자. 자, 테스트를 갑니다. 테스트를 가봅시다. 자, 오늘 수업에 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지문이야. 7번의 별표야. 오늘 지문에 오늘 배운 지문 중에 가장 좋아. 가장 좋고 가장 시험 문제가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 진도 나갔니 안 나갔니? 개미, 거미, 벌 나갔니 안 나갔니? 너 나갔니?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오래 해야 되든 짧게 해야 되는 거. 이거 상당히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아니냐? 개미 그냥 넘어갔다고? 이상한데 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보자. 이건 내가 이제까지 내가 본 지문 중에 제일 나쁘지 않은 지문이야. 개념 이해될 지문이니까 한번 해보자. 자, 소식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됐지? 자, 이성과 여기서 이성과 뭐냐면 실험을 통합한 이성과 실험을 통합한 뭘 적어야 될 거냐면 거래 과학적 탐구 방식 거래 과학적 탐구 방식 이게 글의 소재야. 이성과 실험을 어떻게 통합한 거래 과학적 탐구 방식이야. 자, 일단 여기서 정리할 거야. 먼저 이성이라고 먼저 여기서 실험부터 정리해야겠다. 먼저 뭐부터 하냐면 실험. 다시 말하면 경험주의.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험과 경험주의를 얘기하는 건 개미야. 개미처럼 하는 게 실험과 경험주의야. 좋습니까? 여기까지? 그냥 자료만 계속 모으는 거야. 먹이 모으듯이. 두 번째 이성이야. 실험 말고 이성입니다. 자, 얘는 합리주의야. 대체 거미는 어떤 자료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몸 안에서 거미줄을 뽑아내서 거미줄을 만든 다음에 먹이를 모으지. 그럼 얘는 합리주의야. 그래서 어떤 자료를 모으진 않아. 알겠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미야. 됐습니까? 그러면 과학적 탐구 방식은 얘만 하면 안 돼. 왜 얘만 하냐면 그냥 자료만 계속 모으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여기까지. 두 번째, 그냥 자기의 이성 머릿속으로서 결론을 뽑아낼 수는 없어. 자료도 끌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뭘 해야 돼? 결합되는 게 뭐다? 거래 방식. 이해는 여기까지? 요게 바로 이 글의 내용인 거야. 아니, 개미랑 거미랑 벌이야. 근데 뭘 선택해야 돼? 과학적 탐구 방식은 벌로 선택을 해야 돼. 개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거미도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하고 가자. 요것만 좀 하고 싶다 하잖아. 자,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 뭐부터 진행해야 될 건지 필요한 자리만 해보자. Philosopher and Statesman. Statesman은 표는 정치인이야.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카우치드 설명했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의 동료들의 노력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whether it is working on organ이야. 그러면 장기의 기능 원리 또는 천체의 움직임 같은 걸 설명할 때 괜히 넘어갑시다. 뭐라는 점에서 스파이더와 the ant 거미와 개미라는 점에서 설명을 했대. 잘 봐야 돼 이제. Where the former use reason이야. 전자는 이성을 사용하고 the latter 후자는 뭐에 의존한다? 실험에 의존한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거미가 이성, 개미가 실험. 이해됐니 여기까지? 넘어갈게. Importantly, Bacon realized. 중요하게도 베이컨은 깨달았대. A blend of both skill. 두 가지 기술의 결합이 as performed by the bee. 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처럼 두 가지 기술의 결합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해는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왼쪽 칠판에 그림을 그거에 지금 이걸 정리한 거에 지금 한 번 더. Like these busy little insect, 이러한 바쁜 작은 곤충들, 괜히 worker, scientist, 자, harvest data from experiment야. 그럼 일하는 과학자들은 수학한데 데이터를 실험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의 마인드는 변형시킨데 그것들을 뭐로? 결실 있는 정보로. 여기까지? 그렇다라면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댐 동그라미 쳐. 자, 실험으로부터 데이터를 수확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댐은 데이터네. 이해되니까 데이터네. 데이터를 어떻게 결실은 정보로 바꾼대. 이해되니까지 따라오지? 그러면 자료를 수집한 거를 뭐로 만들어? 결실로 만드는 거야. 그럼 꿀벌은 어떡하냐? 자료를 수집한 건 어디서? 꿀로부터, 자, 꽃가루나 그런 데서 갖고 오겠지? 그걸 뭐를? 자기 몸을 통해서 꿀을 만들어낸 거야. 네가 핵심적인 꿀을. 되니까지? 자, 갑니다. In his evocative, 인상적이라는 뜻, 인상적인 글에서 one can see an outline of how science still works. 어떻게 과학이 여전히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다. Reason, guide experiment야. 아, 이성이 실험을 이끌고요. 괜히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닦는다. 새로운 추론의 길을.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실험의 발판을 잡는다. 병적 여기까지. 자, 4번 문장이야. With his metaphor of the bee. 자, 벌의 비유를 가지고 베이컨은 뭐냐면 had rejected the approach of ants. 개미의 접근법을 거부했다. 뭐에 의존하는 거냐면 이거 네모쳐. Radical empiricalism. 자, 동그라미 네모치고 뭐냐면 얘는 개미야. 되니 급진적인 뭐냐면 극단적인 경험주의에만 의존한데 뭐는 없냐면 이성이 없고 자료만 있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얘의 단점은 뭐라고? 자, 이성은 없고 자료만 많은 거야. 실질적인 경험주의야. 그 다음에 the spider which rely on 자, rationalism, reason without data. 데이터 없이 이성만 있는 애가 거미야. 알겠어? 여기까지? 얘는 뭐만 없어? 데이터는 없고 이성만 있는 놈이야. 얘가 문제점이야. In his quest for knowledge, 뭐에? 지식의 그의 추론의 추구에서.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둘의 결합이 바로 벌이야. 이성과 실험을 통합한 벌의 뭐라고? 과학 연구 방식이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뭐로 정리할 거냐면 일단 요것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2번 문장 옆에다가 어법이라고 잡아. 여기서 자, 문제를 뽑아낼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이거 2번 문장 옆에다가 어법 문제 하나 만들어보자. 어법 괜찮은 것 같아. 거기 펄펌드 자리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요 밑에 4번 문장이야. 자, 4번 문장을 뭐로 바꿀 거냐면 얘는 빈칸 추론 문제 패러프레이징. 빈칸 추론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나쁘진 않겠더라고. 4번 문장 됐어요?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될 거야. 근데 이것도 괜찮지만 선생님 볼 때는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도 정리할 거니까 요양문 완성 문제로 딱이야. 요양문 완성 문제로 만들면 정말 좋다라고 보인다. 알겠어? 여기까지 이렇게야. 자, 쉬었다 할 거야. 이제 마무리야. 12번부터 몇 번까지 5개만 딱 하면 일단 이 테스트까지 끝난다.